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지 못할 내용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한 VIP 미녀 승무원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세계 각국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입니다. 누구인지는 차마 밝힐 수 없지만 여러분이 유럽 유명 축구 스타나 중동의 석유 재벌, 러시아 귀족 등 화려한 스펙의 남자들이 줄을 섰지요. 그런데 믿으시겠어요? 이 모든 남자들을 다 거절하고 평범한 한국 청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쟤 미쳤나봐. 다시 생각해봐. 그저 한국에서 평범한 시장에서 일을 하는 어린 남자를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도윤이라는 한국 남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단숨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며 한국행을 싫어하던 그녀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놀라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리나 슈바로바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지금은 승무원과 푸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러시아 미인 대회를 2년 연속 우승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 외모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주죠. 솔직히 말하면 지쳤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러브콜들 말이에요. 어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 스타가 저녁 식사를 하자며 연락해왔어요. 연봉이 180억이라고 하더군요. 그 전주에는 NBA 스타가 미국으로 오라고 했죠. 연봉만 따져도 수백억대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중동 두바이의 왕족이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예요. 자산이 12조라고 하면서 이 섬은 당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더군요.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이렇게 차갑기만 할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그들은 이리나 슈바로바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외모만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외모만 사랑하는 이 세상에 지쳤어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소속 항공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이리나 한국 출장 명령이야. 한국이라고요? 일본 옆에 있는 그 작고 이상한 나라 말인가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팝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죠. 아시아 국가들이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황당한 건 미션 내용이었어요. 전통시장에서 콘텐츠를 찍어오라는 거였거든요. 시장이라니요. 저는 5성급 호텔과 미슐랭 레스토랑에 익숙한 사람인데 시장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장이죠? 좀 더 고급스러운 곳은 안 되나요? 회사 담당자에게 불만을 털어놨지만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회사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죠. 시장에서 대체 뭘 찍어야 하지? 냄새나고 시끄러운 곳에서. 그때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단순히 귀찮은 업무 중 하나라고만 여겼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생각보다 깔끔한 애였어요. 공항 시설도 현대적이고 사람들도 정돈되어 보였죠. 하지만 재래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냄새도 낯설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정말 어색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뭘 찍어야 할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주변 상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외국인이 시장에 와서 촬영하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만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실수로 만두 바구니를 발로 차버렸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만두들이 바닥에 우르르 쏟아졌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멈춰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서 만두를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올려다보니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 남자였어요. 잘생겼다기보다는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목소리도 참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러시아어로 고맙다고 중얼거렸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알아듣더라고요. 천만에요.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한도윤. 27세라고 하더군요. 시장에서 떡을 파는 상인이라고 했어요. 첫 인상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소박했다고 해야겠네요.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수수한 차림새였거든요. 외국인 친구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그런 남자랑 왜 말을 섞어?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은커녕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하겠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윤이 떡을 굽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 진지했거든요. 맨손으로 떡을 만지면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았죠.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맛보다 더 예민한 분이군요. 저는 온기로 승부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떡 장사를 하면서 온기로 승부한다니.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지해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철학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왜 신경 쓰이지? 그날 밤 호텔에서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12조 자산의 왕족도, 180억 연봉의 스포츠 스타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왜 시장의 평범한 떡 장수가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도윤의 떡볶이 집에 가봤습니다.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도 4개밖에 없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보였어요.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시민 한 분이 도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 씨 팬이에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미국인 아들도 도윤님 팬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상이라니요? 이 평범해 보이는 떡장수가 영상을 찍는다고요? 더 놀라운 건 외국인 팬까지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유튜브 하세요? 도윤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취미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취미라고 말하는데 뭔가 겸손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바로 검색해봤습니다. 도윤이네 시장밥상이라는 채널이었어요. 구독자가 38만 명이더라고요. 38만 명이면 취미 수준이 아니잖아요. 영상을 보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정말 자세히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에 담긴 이야기까지 들려줬어요. 할머니들에게서 배운 비법이라든지 각 지역별 특색이라든지 말이죠. 댓글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구나. 꼭 한국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이 사람이 그냥 떡장수가 아니구나. 하지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렇게 인기 있는 유튜버라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아직도 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을까요? 보통은 유명해지면 더 큰 사업을 하거나 방송에 나가지 않나요? 며칠 뒤에 알게 됐습니다. 도윤이 유튜브로 버는 수익의 대부분을 시장 홍보와 무료 급식에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게 매주 도시락을 배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말해줬거든요. 도윤이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나눠줘. 정말 착한 애야. 진짜 부자가 아니라 그냥 착한 거 아냐? 친구 나타샤가 전화로 말했어요. 일이나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화려한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정말 시장 상인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도윤과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 누구도 저에게 주지 못했던 평안함이 있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고 진짜 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같았죠. CHAPTER 4. 부모님 강력 반대 선언. 결국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저 한국에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재벌이야? 아니면 연예인? 어머니의 기대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청년, 넌 정말 미쳤구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바꿔받으신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더군요. 왕족과 CEO들이 줄을 섰는데 왜 하필이면 아시아의 장돌뱅이야?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도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부모님과의 통화 내용을 도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화를 내거나 상처받은 기색 없이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이해합니다. 그분들에겐 제가 너무 작아 보이겠죠. 하지만 저는 시장의 주인입니다. 시장의 주인이라니요. 무슨 뜻일까요? 도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작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작은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철학적인 깊이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생각보다 심했어요. 매일 전화가 와서 한국에서 당장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일이나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그런 내가 시장 상인과 사귄다니 말이 되니?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겠어? 가문의 자랑. 그 말이 저를 더욱 올감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문의 자랑이기 위해 태어난 걸까요?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왜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도윤은 좋은 사람이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시하고 계속 만날 수는 없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부모님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결혼 같은 큰 결정에서는 더욱 그렇죠.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더 마음만 아플 것 같았거든요. 도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동안 연락도 피했습니다. 정말 비겁한 행동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조용히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용기를 내서 도윤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짧게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어요. 도윤이 작은 봉지를 건네더군요.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포장지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언젠가 외로울 때 다시 오세요. 당신을 위한 국물은 늘 끓고 있을 테니까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12조 자산의 왕족도 유명한 스포츠 스타도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지 못했는데 말이죠. 도윤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도윤의 미소가 너무 슬펐어요. 억지로 짓는 미소였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난한데 따뜻했고 조용한데 강했다. 나는 지금까지 반짝이는 사람만 쫓아왔는데 그 빛이 진짜였던 적이 있었던가.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이륙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하늘이 보였을 때도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러시아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도윤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써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친구들은 빨리 잊으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라고 추천해줬습니다. 청년 창업 성공 사례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틀어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시장 상인, 유튜브와 온오프라인 매출 연 23억 달성. 제목부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화면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도윤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그 소박한 떡 장수 말이에요. 프로그램에서 도윤의 과거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17세부터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모든 걸 독학으로 배웠다고 했어요. 정말 힘든 환경에서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전통 음식 관련 특허를 3건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떡 제조 기법과 소스 배합에 관한 특허였다고 하더군요. 정부에서 우수 청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을 다시 시장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도윤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가 시장의 주인이라고 했는지 말이죠. 단순히 떡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살리는 사람이었구나. 친구 나타샤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리나, 너 한국에서 만난 그 남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국제뉴스에도 나왔어. 뭐라고요? 국제푸드 페스티벌에서 한국 대표로 선정됐다는데. 그리고 여러 대기업에서 콜래보레이션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 넷플릭스에서도 다큐 제작 제안이 들어왔다던데.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도윤이 그런 사람이었다니요. 저는 그를 그냥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만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해외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푸드 아티스트, 전통과 현대를 잇는 천재, 아시아 음식 문화의 새로운 아이콘 같은 찬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리나, 넌 지금까지 다이아 반지를 좇았지만 진짜 빛은 떡 사이에 숨어 있었네. 나타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겉으로 반짝이는 것만 보고 진짜 가치를 놓쳤던 거예요. 진짜 보석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건네준 그 편지까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진짜 사랑을 놓쳤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바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말씀드리면 또 반대하실 게 뻔했거든요.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리나, 너 정말 사랑에 눈이 멀었구나.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늦기 전에 도윤에게 가야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윤이 저를 다시 받아줄까요?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의 떡집이 보였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어요. 도윤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리나, 어떻게?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제 마음을 다 털어놓기로 했거든요. 가난해서 반대한 게 아니라 내가 겉만 봐서 오해했던 거예요. 당신은 진짜 부자였어요. 마음이 부자였다고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도윤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 지금도 시장 상인입니다. 다만 당신에겐 매일 떡처럼 따뜻하고 싶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던 진짜 사랑이었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진짜 부였던 거죠. 저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쳐주더군요.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도윤이가 매일 기다렸는데 역시 돌아왔구나. 진짜 사랑은 이런 거야. 그제야 알았어요. 도윤도 저를 그리워했다는 걸. 제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더욱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6개월 후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완강하게 반대하셨지만 도윤을 직접 만나보신 후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특히 도윤의 성공 스토리를 알게 되신 후에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이리나, 이 청년 정말 괜찮구나. 진짜 신사야.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네. 어머니가 러시아어로 속삭여 주셨어요. 아버지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시장 앞 작은 광장에서 열렸거든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도윤이 일하던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처음엔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보다 의미 있는 장소는 없을 것 같았어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국, 전, 김치찌개, 불고기까지 정말 푸짐했어요. 양국 친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리나, 이 음식들 정말 맛있어. 특히 이 떡국은 뭐야? 이렇게 깊은 맛이 나다니. 김치도 신기해. 매운데 자꾸 먹고 싶어져. 할머니들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이 복이야. 이번엔 진짜 장사 잘 됐네. 예쁜 며느리 얻었어.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도윤이 러시아어로 한 서약이었어요. 슈바로바 씨, 전 세계가 당신을 원했지만 난 당신의 마음을 지켰고 오늘 그 대가로 결혼식을 받습니다. 정말 완벽한 러시아어였어요. 언제 배웠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러시아에 있는 동안 매일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저를 위해서요. 지금 저희는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자도 150만 명을 넘었어요. 댓글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K-푸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이리나와 도윤 부부 덕분에 한국 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행복한 건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반짝이지 않아도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도윤이 매일 아침 해주는 떡국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는 남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시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K-푸드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이 담긴 음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리나와 도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스토리였죠. 화려함보다 따뜻함이, 명예보다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연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해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